한 사람의 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의 내면을 깨우는 마음 끌림입니다. 방금 보신 제품들,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 우리는 그를 천재,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신이 내린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처럼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천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의 성공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의 결과였다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가 사용했던 그 뇌 사용법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라는 한 인간의 뇌 속을 탐험하는 과학적인 여정이며 당신 자신의 뇌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공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만든 뇌과학적 비밀.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챕터 1. 신화 깨부수기입니다. 천재의 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머리가 좋다, 타고났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뇌는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특별한 회로로 만들어진 것처럼요.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고난 천재의 뇌라는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유전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단어 같지만 정말 쉽습니다. 가소성은 플라스틱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뇌는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와 연결 자체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도 쓰면 쓸수록,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정 부위가 더 발달하고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더 굵고 강해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 뇌 가소성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활용한 최고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를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뇌를 성공하는 뇌로 만들어 나간 뇌의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자신의 뇌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는 바로 창의력입니다. 챕터 2. 점들을 연결하라입니다. 창의력을 만드는 우뇌와 연결의 비밀은 무엇인가? 스티브 잡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혁신과 창의력입니다. 그는 어떻게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점들을 연결하는 그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크게 논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좌뇌와 직관과 통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 둘이 칼로 자른 듯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보지만 잡스의 창의력은 특히 우뇌에 연결하는 능력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전혀 돈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글자체의 비율과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경험 하나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할 때 이 경험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당시 컴퓨터들은 하나같이 딱딱하고 못생긴 글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잡스의 뇌 속에서 10년 전의 서예라는 점과 컴퓨터라는 현재의 점이 번쩍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컴퓨터에도 아름다운 글꼴을 넣자 이 결정이 바로 맥을 다른 컴퓨터들과 차별화시킨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만약 그가 서예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컴퓨터의 아름다운 폰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적 사고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우리 뇌의 신경망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많을수록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창의력이란 결국 이 수많은 점들 사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연결선을 그어내는 능력인 셈이죠. 잡스는 의도적으로
이런 점들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여행을 통해 얻은 동양, 철학과 미니멀리즘에 대한 통찰은 애플 제품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철학이라는 점과 연결되었습니다. 밥 딜런의 음악에서 얻은 반항적인 정신은 1984년 매킨토시 광고처럼 세상을 바꾸려는 애플의 브랜드 정체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는 뇌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분야에 호기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평소에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고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산책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점들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뇌는 이 점들을 연결해 아무도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잡스의 두 번째 뇌 사용법입니다. 챕터 3. 단순함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걸러내는 전두엽의 집중력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이자 단순함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것만큼 무엇을 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의 첫 프로토타입에 수많은 기능이 있었지만 그는 본질적인 기능만 남기고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순함. 이것이 바로 애플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쳐내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능력은 우리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두엽의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며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마치 회사의 CEO가 수많은 보고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보류시키듯 우리의 전두엽은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잡스의 전두엽은 이 거절하는 능력, 즉 억제 제어 기능이 극도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수백, 수천 개의 괜찮은 아이디어에 NO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단 하나의 위대한 제품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스는 어떻게 이런 강력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덕분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동기부여와 보상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우리를 그 일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자연적인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완벽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며 지치지 않는 집중력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멀티태스킹은 뇌의 전두엽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가장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 번에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전두엽을 잡스의 뇌처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잡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챕터 4.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뇌.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무엇인가?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고 실리콘밸리를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충격적인 실패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실패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뇌의 회복 탄력성 덕분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을 겪은 후 이전에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성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세게 눌려도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힘이죠. 이 회복 탄력성의 중심에는 우리 뇌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령관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편도체가 즉시 활성화되어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사령관인 전두엽이 개입합니다. 전두엽은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이 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실패라는 사건을 성장을 위한 데이터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죠.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을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움 대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심자의 가벼움을 되찾았죠. 그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재구성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의 틀에 갇히는 대신 나는 자유로운 초심자다라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그의 뇌를 절망에서 건져내고 넥스트와 픽사라는 또 다른 위대한 성공의 발판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픽사는 나중에 디즈니에 인수되었고 이 일로 잡스는 디즈니의 최대 개인 주주가 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명상이나 마음챙김 훈련을 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 과정입니다. 잡스는 이렇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음악, 스마트폰까지.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뇌의 놀라운 적응 능력에 있습니다. 챕터 5. 끊임없이 진화하는 뇌. 뇌 가소성을 활용한 평생학습이란 무엇일까? 앞서 우리는 뇌 가소성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변한다고 했죠. 스티브 잡스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평생학습자였습니다. 그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 세운 회사 픽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컴퓨터 전문가였지 애니메이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3D 그래픽 기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밑바닥부터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뇌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던 뇌의 영역에 새로운 길을 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죠. 이런 새로운 학습과 경험은 뇌를 말 그대로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 가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컴퓨터 회사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픽사를 통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 속에는 기술이라는 점과 인문학 예술이라는 점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입니다. 이 제품들은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의 감성을 터치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종합 예술 작품에 가까웠죠. 이것은 잡스가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며 뇌의 지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뇌의 가소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뇌를 잠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과 낯섦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훈련시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라는 신화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진실들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해 창의력을 폭발시킨 융합적 사고, 불필요한 것을 쳐내고 본질에 집중하게 한 전두엽의 힘, 치명적인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회복 탄력성,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한 뇌가소성. 이 모든 것은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언제든 깨울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특별한 뇌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고 실패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선택들이 그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었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이전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당신의 뇌 속에 새로운 점 하나를 찍는 작은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거나 전혀 다른 관심 분야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5분만이라도 모든 알림을 끄고 하나의 일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작은 실패를 했다면 자책 대신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훈련시키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동하면 뇌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마음끌림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의 빛나는 성공 여정을 마음끌림이 함께합니다.